만약 국가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20조 원이라면 그 돈을 그냥 예금으로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투자를 해서 불리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직접 투자자가 되겠다는 발상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를 이렇게 이해해왔습니다. 세금을 걷고 그 돈으로 복지하도록 병원, 학교를 만드는 존재. 쉽게 말해 국가는 돈을 쓰는 주체였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쓰는 가장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구조가 바뀌려 합니다. 국가가 단순히 돈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굴리는 투자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가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그 집에는 오랫동안 모아둔 자산이 있습니다. 주식도 조금 있고 공기업 지분도 있고 상속세로 받은 주식도 있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약 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 곳곳에 현금 봉투가 따로따로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돈을 그냥 두면 물가만 올라서 가치가 줄어든다. 차라리 한 통장으로 모아서 투자하자. 바로 이 발상이 한국형 국부펀드라는 겁니다. 국가가 가진 자산을 하나로 모아서 주식이나 산업, 인프라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미래 재정을 준비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펀드 하나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역할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운영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 수익으로도 운영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집으로 치면 월급만으로 살던 가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잘 되면 수익이 나지만 잘못되면 손실이 납니다. 그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국가는 왜 지금 이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걸까요? 사실 그 배경에는 생각보다 더 무거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대한민국 재정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통장 속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가정의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한 집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셋이 모두 직장을 다녔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결혼해서 집을 나갔고, 둘째는 취업이 늦어졌고, 셋째는 아직 학생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와 생활비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이 집은 돈을 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과 복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 통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이 늘고 그 세금으로 복지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즉 성장, 세금 증가, 복지 확대, 이 선순환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월급은 크게 늘지 않는데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 가정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럼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세금을 더 걷는다. 둘째, 복지를 줄인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반발이 생기고 복지를 줄이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등장한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금 말고 투자로 돈을 벌자. 가정으로 치면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니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문제는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손실이 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방식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한 모델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미 국가가 투자자가 된 나라들, 그들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상 한국만의 실험은 아닙니다. 이미 세계에는 국가가 투자자가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비유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집은 월급만으로 살아갑니다. 벌면 쓰고,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다릅니다.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투자합니다. 주식도 사고 펀드도 사고 건물도 하나 사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두 집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여전히 월급에만 의존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투자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국부펀드를 통해 전 세계 기업과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국가 재정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투자로 나라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노르웨이도 비슷합니다.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을 그냥 써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전부 모아서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펀드 수익으로 미래 세대의 재정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치면 월급을 다 쓰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사모은 집이 나중에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부펀드는 굉장히 똑똑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야 시작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투자 중심 국가였고 노르웨이는 석유라는 막대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즉 투자할 씨앗돈이 명확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석유도 없고 천연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 국부펀드는 도대체 어떤 돈으로 시작하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형 국부펀드의 구조가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펀드가 도대체 어떤 돈으로 시작되는지 그 출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도대체 어떤 돈으로 시작되는 걸까요? 석유가 터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세금이 넘쳐나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또 세금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가정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집에 오랫동안 모아둔 자산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둔 주식도 있고 상속으로 받은 지분도 있고 친척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 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장롱 속 봉투, 책상, 서랍, 은행, 여러 계좌에 나눠져 있는 돈처럼 말이죠. 이 상태에서는 얼마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어떻게 굴려야 할지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족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돈들 전부 모아서 하나의 투자 통장으로 만들자. 이게 바로 한국형 국부펀드의 출발점입니다.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들, 예를 들어 정부 보유 주식, 상속세로 받은 물납 주식, 공공기관 지분 같은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자산이 약 20조 원 규모가 됩니다. 즉 없는 돈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자산을 하나의 투자 계좌로 묶는 개념입니다. 가정으로 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재산을 한 통장으로 모아 본격적으로 굴려보겠다는 선언입니다. 겉으로 보면 꽤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가지고 있던 자산이라면 그냥 두는 것보다 투자해서 수익을 만드는 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통장에 모인 20조 원 과연 어디에 투자하게 될까요? 안전한 자산에 넣을까요? 아니면 국가 전략 산업에 직접 투입하게 될까요? 이 선택에 따라 이 펀드는 미래의 금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그 투자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통장에 돈은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자산을 모아 20조 원짜리 투자 계좌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 이 선택이 이 펀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다시 가정의 비유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이 모아둔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큰 위험은 없지만 수익도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형 국부펀드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투자 대상은 단순한 예금이나 채권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방산, 원전, 인프라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불리는 투자가 아니라 산업의 방향을 바꾸는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AI 산업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면 관련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가 줄어들면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즉, 이 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방향을 정하는 일종의 조타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국부펀드는 수익이 가장 높은 곳에 투자합니다. 나라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국부펀드는 수익뿐 아니라 산업, 정책이라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치면 이런 상황입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를 살리기 위해 그 가게에 돈을 넣어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맞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반드시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큰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펀드는 돈을 벌기 위한 펀드일까요? 산업을 키우기 위한 펀드일까요? 이 두 가지 목적은 생각보다 자주 충돌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펀드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 불편한 충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펀드가 마주하게 될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목적의 충돌입니다. 국부펀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는 돈을 최대한 불리는 길입니다. 둘째는 국가 산업을 키우는 길입니다. 문제는 이 두 길이 항상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가정의 비유로 보겠습니다. 가족이 모아둔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합니다.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면 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이나 글로벌 펀드에 넣자고 할 겁니다. 돈을 불리는 데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이 있습니다. 삼촌이 운영하는 가게가 요즘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회사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 가게부터 살리자. 이 선택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형 국부펀드도 바로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익만 생각한다면 성장성이 높은 해외 시장, 글로벌 기술
기업,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산업을 키우려면 국내 기업과 전략 산업에 자금을 넣어야 합니다. 즉 돈을 벌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고 산업을 키우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두 선택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수익률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산업 중심 투자를 하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익률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 펀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전략이 바로 이것이라는 점입니다. 목적이 두 개일 때 결과는 둘 다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의 성패는 얼마를 투자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단 하나의 성공 조건, 그 핵심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펀드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국부 펀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다시 가정의 비유로 보겠습니다. 한 가족이 2억 원의 투자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돈은 자녀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 쓸 자산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 10년, 20년을 보고 천천히 자산을 불리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집안에 선거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가장이 가족 대표를 다시 맡기 위해 단기 성과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보이는 투자에 돈을 몰아넣자. 위험한 투자라도 당장 수익이 나면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정치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정치는 4, 5년 단위의 게임이지만 투자는 10년, 20년짜리 게임입니다. 이 두 시간이 섞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산업에 돈이 몰리고 성과 압박이 커지고 정책적 판단이 투자 판단을 덮어버립니다. 그 순간 투자 통장은 미래를 위한 자산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성공한 국부 펀드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투자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가정으로 치면 가장이 통장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기고 함부로 손대지 않는 선택을 한 겁니다. 결국 이 펀드의 운명은 얼마를 투자하느냐 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 돈을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펀드는 정말 국민의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지갑이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국부 펀드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와 그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형 국부 펀드는 단순히 20조 원짜리 펀드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변화일까요? 다시 가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오랫동안 월급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월급뿐이고 그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회의에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는 투자 수익으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집에 있는 자산을 모아 하나의 투자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앞으로 가족의 삶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국가는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구조였습니다. 세금을 걷고 그 돈으로 지출을 하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금에 더해 투자 수익이 재정을 보조하는 구조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투자 수익이 재정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정으로 치면 월급이 아니라 투자 수익이 생활비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잘 되면 가족은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생활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펀드는 국민의 미래를 위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적 지갑이 될까요? 이 선택의 결과는 몇 년 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 우리의 세금과 연금 그리고 국가의 재정 구조는 지금 이 결정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투자, 그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의 통장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